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자, 이성윤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자, 그 당시 안양지청의 검사에게 연락을 했어. 그 당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에 연락해서 이 수사를 하지 말아라. 자, 김 전 차관과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이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혐의. 그래서 이 직무유예,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무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검찰 가족이고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를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자,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편들,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감싸고 이렇게 해서 수사하는 것도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이 선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성윤 최근에 그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출마할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문재인도 이 이성윤의 책을 들면서 거기에 복수초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수초, 이 복수가 돋보인다. 그러니까 이 중의어로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이성윤이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성윤은 자기가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법검법이 이제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8일경에 국회에서 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12월 8일 날.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 김건희 특검이 되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아무리 틀어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기소도 못했던데. 자, 그래 놔놓고 나중에 이 선거 국면에서 최강욱이가 다시 고발해가지고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를 하고 그것도 이제 안 나오니까, 혐의가 안 나오니까 특검을 하겠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못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특검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희대학교 이 법대 이 문재인이 후배라고 해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등 해서 아주 계속 행진을 하다가 그동안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고, 자, 이 추미애와 이 친문 검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데 지금 책을 펴내면서 곳곳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이 현직 검사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딱 출마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연구위원회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달에 공익 제보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돼서 올해 1심 선고 후에 항소심 결심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동안 그 어떤 사건보다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와 1심 결심에서 수사팀은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하면서 수사팀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 일반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청은 본청은 고검과 대검 지휘를 받고 상급기관은 각종 이유로 위법 부당 지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과 업무 수행을 위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검과 협의했다는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게 그 수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그 당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어떤 사건도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사건에 대해서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을 듣고 가짜 수사권 번호를 가지고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베트남으로 가기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민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당신은 여론에서 당신은 과거에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무언가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속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철저하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보수 괴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작업과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검찰은 수사 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지만 피고인이 즉 이승윤이 권한을 남용해서 묵살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다. 원심과 같이. 그러니까 원심에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법부 장악돼 있으니까 자기 편들은 봐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결론이 나오면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칙대로 수사해서 상식을 요하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이다.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성윤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의 검사에 연락해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성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온갖 걸 다 뒤집었는데 그러나 그까지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이성윤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자, 이성윤 연구위원이 주장했던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점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안. 협의가 맞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지난 사람에게 연락해놔놓고 그거 협의다. 자, 이렇게 하면 협의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대검은 누가 있냐? 바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취진인데.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2심 재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자, 이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감방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창경 TV였습니다.